질병을 마음대로 치료를 하거나 그냥 냅두면 어떻게 되겠어요? 치료가 안 되죠.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부작용 중에 하나가 얼굴 처짐이 빨리 나타나게 되는 거죠. 또 하나는 제가 항상 권유드리는데 하루 10g 내외가 제일 좋습니다. 훨씬 더 이런 유지가 좋아지고 탄력도 많이 생기고 광채가 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. 살이 빠지면 얼굴도 작아져야 되잖아요. 근데 왜 유독 얼굴만 처지고 늙어 보이는 현상이 생기는 건가요? 당연히 오랫동안 다이어트를 하면 얼굴도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대신 잘못 다이어트를 하면 얼굴이 처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있고, 최근 들어서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지는 이유가 과거에는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들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엔 현대의학의 힘을 빌려서 하면 생각보다 안전하고 효과도 좋고 생각보다 오랫동안 감량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죠.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. 다이어트가 의학이듯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질병이잖아요. 질병을 마음대로 치료를 하거나 그냥 냅두면 어떻게 되겠어요? 치료가 안 되죠.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부작용 중에 하나가 얼굴 처짐이 빨리 나타나게 되는 거죠. 이 살을 다 빼고 나서 처진 걸 올리는 게 맞을까요? 아니면 리프팅을 해놓고 살을 빼는 게 맞을까요? 그것도 사실은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차이는 있는데, 너무 체중이 많은 분들은 이미 무거운 체중에 실을 넣어놓고 빼는 의미가 사실은 없죠. 나는 감량이 한 3, 4kg만 원하는 분이다, 이럴 경우에는 실을 넣고 감량을 해도 도움이 될 수 있죠. 우리가 일례로 생각을 해서 처짐의 발생 원인은 콜라겐도 잃어버리고 일라스틴도 잃어버리고 내부적인 구조적인 인대가 느슨해지고 근육도 약화돼서 생기기는 하지만, 기본적으로는 중력이라는 게 있어서 생깁니다. 다 떨어진 걸 처음 밑에서 끌어올릴 때 힘하고 내려오려는 놈을 옆에서 붙잡아서 붙이는 거하고 어떤 힘이 더 덜 들을까요? 그 물리적인 현상으로 보면 당연히 그냥 잠깐 붙여주는 게 거리가 짧으니까 훨씬 더 낫겠죠.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예방적인 실 리프팅이라고 합니다. 대신 단점과 장점이 존재하죠. 체중 감량을 잘 해서 얼굴 라인의 자기에 맞춰서 훨씬 더 많이 만들 수도 있지만, 그 감량이 또 하다 보면 들쑥날쑥하잖아요. 들쑥날쑥할 때는 다른 방향으로 살짝 나타날 수 있는 경향이 있지만, 지금 사용하는 실은 안 녹는 실이 아니고 3개월, 6개월 지나면서는 거의 형체만 남아있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대부분 문제가 안 되는 거죠. 그럼 20대 젊은 분들이랑 50대 분들이랑 똑같이 당기나요? 당연히 다르죠.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짧은 거를 이만큼 당기는 거고 이만큼 떨어진 걸 이렇게 길게 당기는 거 역시 중력이 많이 작용하는 거고 적게 작용하죠. 결국은 그 중력을 분산을 잘 시키고 분산을 시킨 걸 잡아줄 수 있는 힘을 하려니까 30대, 50대, 40대, 50대 올라오면서 실의 양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. 다만 여기다 실을 수백 개를 깔아 놓는다고 해서 그 중력의 분산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아니거든요. 우리가 건물을 질 때 철골 구조물을 이렇게 뺑뺑 돌려 다 꽂죠. 안 그러죠. 그런 걸 다 꽂아보세요. 건물이 이쁘게 나올까요? 이쁘게 나올 수가 없어요. 결국 얼굴도 마찬가지죠. 우리가 만들어낼 때 얼굴 타입과 탄력과 골격의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골격의 모양에 따라서 실의 종류와 실의 개수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. 그러면 다이어트 할 때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실을 쓰면 좀 좋을까요? 다이어트에서 생긴 얼굴 처짐에 의한 현상, 그 현상들은 대부분의 똑같습니다. 대부분의 지방층은 그대로 있고, 실제로 지방층이 여기 잘 안 없어지잖아요. 이런 마리오네트라든지 팔자주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 중력의 방향에 의해서 흐르게 되는 모양을 만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이걸 당겨 올리는 실들이 필요하게 되고, 그 다음에 저절로 또 깊은 곳이 파이는 곳들이 생기잖아요. 그 부분은 콜라겐을 보강을 해주고 내려오지 않도록 잡아주는 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볼륨실 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채워주고 잡아주는 이 두 가지 실들이 다 필요하게 되겠습니다. 그런데 실 리프팅이라는 게 평생 가는 건 아니잖아요. 다이어트 하면서 받으면 얼마나 유지가 되나요? 유지라기보다는 이미 처졌으니까요. 그걸 100% 끌어올려도 우리는 또 세월이 지나갑니다. 근데 인간의 피부는 자기 조직에 심하면 10배 이상, 수십 배까지도 당겨서 늘릴 수가 있습니다. 늘었다가 줄어들 때 문제는 원래대로 줄어들면 다 돌아와 줘야 되는데 이 조직이 한번 빠져나오면 다시 결합하는 데는 100%가 안 돼요. 근육도 이렇게 붙어있는 놈인데 손상이 되면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실이 다시 이걸 당겨서 껴주려고 하는 거죠. 근데 이게 한 번에 다 안 껴집니다. 결국은 또 나이를 먹고 얘는 계속 빠져나오려고 하고 다시 껴주고
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. 우리가 다른 일반적인 뭐 리프팅 시술이라든지 필러라든지 보톡스라든지 계속해야죠. 한 번 하고 끝나는 건 없죠. 왜? 나이를 계속 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. 그래서 이 실리프팅은 한 번 하고 변하는 유지기간을 이대로 그대로 살 거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나이를 먹는 걸 천천히 먹고 재생을 시켜서 가지고 갈 수 있느냐, 그런 반복적인 시술로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. 결국은 실이 이제 한 달부터 흡수되기 시작해서 가장 많은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3개월 정도 되고 1년 정도 지나면 다시 못 만드는 거로 실험 결과는 나타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특히 콜라겐을 많이 만들어내는 시술 받은 후부 직후부터 그 3개월간의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이라든지 음식 섭취 이런 것들이 유지기간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죠. 당연히 알코올, 콜라겐 형성을 늦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해 주시는 게 좋고, 또 하나는 제가 항상 권유드리는데 단백질 복용 하루 10g 내외가 제일 좋습니다. 특히 큰 거 드시지 마세요.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거 제일 나쁜 겁니다. 단백질도. 그런 것들의 생활 습관을 바꾸면 훨씬 더 이런 실리프팅의 유지기간도 좋아지고 탄력도 많이 생기고 너 광채가 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. 자, 오늘은 다이어트와 실리프팅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다이어트도 도움을 받으셔서 올바르게 하셔야 되고,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처짐이나 이런 방법은 실리프팅이라든지 다른 시술로서 충분히 관리가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,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러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문의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실로 놀랍게 팽팽닥터 조민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